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의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실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 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봤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한 만큼 대통령이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한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이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경론도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북한은 대남 비방과 선동에 열을 올리며 탄핵 정국 속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기구 반제민족민주선서는 촛불 집회에 도전하는 맞불 집회가 박근혜 정부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고용시위대라고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 내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유도해왔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도 노동자와 농민계층의 공동투쟁을 선동했습니다. 매 시기에 국내 정세를 포착해가지고 지금 현 탄핵 국면 극렬이 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조총영 기간지인 조선신보와 북한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들도 일제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먼저 돌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자, 갈 곳은 역사의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스스로에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에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한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이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경론도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북한은 대남 비방과 선동에 열을 올리며 탄핵 정국 속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기구 반제민족민주선서는 촛불 집회에 도전하는 맞불 집회가 박근혜 정부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고용시위대라고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 내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유도해왔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봤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한 만큼 대통령이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명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실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됩니다.